정웅순 환자분, 암이 재발했습니다. 길어야 6개월이에요. 지은아, 엄마 어떡하니? 평생 시장 바닥을 전전하며 구분 등으로 손톱이 닳도록 키워낸 제 목숨보다 귀한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힘겨운 항암 치료 끝에 완치의 희망을 품었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암 재발과 함께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무작정 집으로 돌아온 날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서럽게 흐느끼는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나보다 나를 더 아껴주는 딸의 눈물에 저 역시 위로를 받으려 문고리를 잡으려던 찰나 이어지는 딸의 단 한마디는 제 남은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과연 제가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마주해야 했던 소름 돋는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지금 이 사연을 함께 듣고 계신 분들에게 건강하세요 또는 행복하세요 같은 따뜻한 인사를 댓글로 한마디만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예쁜 마음씨는 결국 나에게 더 큰 행운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정겨운 인사 나누며 구독과 좋아요로 이 다락방 열차에 오붓하게 머물다 가셔요.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누군가의 무너진 희망이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복도 끝 플라스틱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칠고 주름진 두 손은 얇은 진단서 한 장을 부여잡고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방암 3기 재발, 길어야 6개월. 담당 주치의 김태호의 입에서 나온 그 선고는 5년간의 끔찍했던 항암 치료를 견뎌내며 이제야 완치 판정을 눈앞에 두었다고 믿었던 옥순의 세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절망 속에서도 옥순의 뇌리를 가장 먼저 스친 것은 그녀 자신에 대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딸 지은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 바닥에 쪼그려 앉아 생선 대가리를 치며 억척스럽게 키워낸 내 새끼. 딸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기 위해 자신의 손톱이 닳아 없어지는 것도 몰랐던 지난 30년이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알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 여린 애가 또 이 어미 때문에 눈물을 쏟겠구나. 옥수는 차마 딸에게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화로 전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가서 딸의 체온을 느끼며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다독여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도착한 곳은 옥순이 평생 피땀 흘려 장만한 아파트였습니다. 현재는 사업에 실패한 사위 민중과 딸 지은이 얹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했죠. 조심스럽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선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위의 헛기침 소리나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을 텐데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려던 찰나 굳게 닫힌 지은의 방문 너머로 작지만 선명한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흑, 흑, 어떡해. 옥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이라는 것이 이런 걸까요? 내가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던 그 시간, 내 딸도 무언가 불길한 직감을 느끼고 저리 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옥수는 당장이라도 방문을 열어 젖히고 딸을 품에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울지 마라 내 새끼. 엄마는 괜찮다. 엄마가 어떻게든 이겨낼 테니까 울지 마. 옥수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끼며 방문 손잡이로 조심스레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그렇게 평생 고생만 하더니. 방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딸의 통곡에 옥수는 차마 문고리를 돌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친구와 통화를 하는 듯 지은의 목소리는 슬픔에 겨워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한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나의 고통보다 자식의 눈물이 더 가슴을 저미게 아프다는 것을 옥수는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마음껏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닫힌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지은의 목소리는 옥순의 심장을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야, 미치겠어, 진짜. 엄마 저대로 암 재발해서 또 알아누우면 어떡해? 병원비로 그 집구석 돈 다 까먹으면 우리 오빠 사업 자금은 어떡하냐고. 옥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들은 목소리가 정녕 자신이 배 아파 낳은 딸의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악마가 딸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알아눕기 전에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낫지 않아? 그래야 집이 온전히 내 명의로 넘어오고 사망보험금이라도 억 단위로 건질 거 아니야. 안 그래? 진짜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 노인네 숨만 붙어 있어서 내 인생 꼬이는 거 생각하면 소름 돋아. 쾅! 옥순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슬픔과 연민으로 가득 찼던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날카로운 유리 파편으로 변해 옥순의 온몸을 찔러댔습니다. 30년입니다. 자신의 청춘과 뼈와 살을 다 갈아 넣어 떠받들었던 금지옥엽이었습니다. 그러나 문 너머에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남은 수명을 돈으로 환산하고 하루빨리 죽어주기를 바라는 차가운 파충류에 불과했습니다. 옥순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오열을 토해내려 했지만 억눌린 신음조차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찢겨나간 가슴 속으로 시커먼 피눈물이 역류하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이제 살기 위해 남은 6개월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문 너머의 저 독사에게 자신이 겪은 지옥을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 살아야 함을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의 통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 말이. 그러니까 지금 노인네 제정신일 때 빨리 치매 보험이라도 하나 더 들어놔야겠어. 수익자는 당연히 나로 돌려놓고 치매 판정받으면 내가 법정 대리인으로 집 담보 잡아서 대출 뽑을 수 있잖아. 오빠도 어제 그 말하더라니까. 지은의 목소리에는 어미의 죽음에 대한 일말의 슬픔조차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건조하고 탐욕스러운 울림뿐이었습니다. 옥수는 바닥에 웅크린 채 그 모든 저주의 말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시퍼렇게 멍든 가슴을 부여잡은 옥순의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은이 초등학교 시절 피아노 학원에 가고 싶다고 떼를 쓰던 날, 옥수는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기름을 뒤집어 쓰면서도 딸의 한바구음을 보며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 청소일까지 뛰며 관절염으로 밤새 끙끙 앓았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맹목적이고 미련했던 희생의 대가가 고작 빨리 죽어서 사망보험금이나 내놓으라는 패륜적인 저주라니. 이윽고 방 안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지은이 거실로 나오려는 기척이었습니다. 옥수는 본능적으로 바닥에서 일어나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염없이 흘러내리던 눈물은 이미 말라붙어 버렸고 슬픔이 증발한 자리에는 차갑게 굳어버린 살기 어린 분노만이 들어찼습니다. 옥수는 옷소매로 젖은 뺨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우는 어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느리고 차분해졌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저 악마들을 완벽하게 도륙내야 했으니까요.
끼잉 마이너스 방문이 열리고 지은이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폰을 보며 실실 웃던 지은은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옥순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엄마, 언제 왔어? 왔으면 인기척을 내지 깜짝 놀랐잖아. 지은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방금 전 자신의 통화를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딸을 바라보며 아주 창백하지만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방금 왔어. 우리 딸 피곤한 것 같아서 조용히 앉아 있었지. 그제야 안도한 듯 지은은 특유의 간드러지는 콧소리를 내며 옥순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무릎을 굽혀 옥순의 두 손을 덥석 잡고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엄마, 병원 다녀오는 길이지?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 나 오늘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엄마 걱정만 했단 말이야. 혹시라도 안 좋은 결과 나올까봐 혼자 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방금 전까지 사망보험금을 논하며 웃음 짓던 입술이 뻔뻔한 거짓말을 토해내는 광경은 옥순에게 구역질을 일으켰습니다. 옥순은 잡힌 손을 빼내고 싶었지만 오히려 지은의 손을 더 꽉 마주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어머니의 눈빛으로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알지, 내 새끼가 엄마 걱정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엄마가 우리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천벌 받지. 옥순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기꺼이 먹잇감이 되어주마. 너희의 탐욕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스스로 숨통을 조일 때까지 가장 완벽하게 무지한 어미를 연기해 주마. 서늘한 거실 공기 속에서 모녀의 치명적이고도 소름 돋는 거짓말 게임이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사위 민중까지 합세한 식탁은 겉보기엔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옥수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민준아,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기적 같대. 내 몸의 암세포가 이제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단다. 완치 판정받았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지은과 민준의 손이 공중에서 일시 정지하듯 멈췄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 명확하게 스쳐 지나간 표정은 환희가 아닌 깊은 당혹감과 실망감이었습니다. 옥수는 매의 눈으로 그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장모님 축하드립니다. 아유, 역시 하늘이 장모님 선하게 사신 걸 아시고 복을 주시나 봅니다. 민준이 황급히 얼굴 근육을 재배치하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은 역시 어색하게 손뼉을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거봐, 내가 엄마 괜찮을 거라고 했지? 다행이다 정말. 그러나 이어지는 민준의 말에는 날카로운 뱀의 이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장모님 이제 병원비 걱정도 없으신데 우리 사업 자금 융통하는 거 어떻게 집 담보로 조금만 안 될까요? 지금 이 시기만 넘기면 제가 10배로 불려서 호강시켜 드릴 텐데 말입니다. 지은도 질세라 거들고 나섰습니다. 맞아 엄마. 그리고 엄마 이제 오래오래 살 텐데 혹시 나중에 치매라도 오면 어떡해? 내가 오늘 알아봤는데 나를 수익자로 해서 빵빵한 치매 보험 하나 들어놔. 내가 나중에 엄마 똥오줌 다 받아내려면 그 정도 대비는 해놔야지. 옥수는 찌개를 한 숟갈 떠먹으며 무표정하게 대꾸했습니다. 대출은 안 된다고 했잖니. 이 집은 내 목숨이나 다름없어. 그리고 보험? 당장 오늘 내일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보험이니. 천천히 알아보자꾸나.
명확한 거절의 지은과 민준의 얼굴이 썩은 사과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옥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급해질 대로 조급해진 저들이 스스로 무덤을 팔 때까지 기다릴 참이었습니다. 그날 밤 12시가 넘은 시각, 심한 갈증을 느낀 옥순이 물을 마시기 위해 거실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사위 내외의 방문 틈새로 억눌린 고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야, 이지은. 내가 어떻게든 구워 삶는다고 했잖아. 저 노인네 완치라고 쌩쌩한데 집을 어떻게 빼먹어. 내일 당장 회사 어음 막아야 하는데 나더러 간방 가라는 소리야. 민준의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아, 짜증나게 왜 나한테 소리 질러. 오빠가 저녁 때 초를 치니까 엄마가 방어벽 친 거 아니야. 그리고 저 노인네가 저렇게 독하게 나올 줄 내가 알았어? 안 주면 뭐. 몰래 서류라도 빼돌리던가. 지은의 날카로운 응수가 이어졌습니다. 어둠 속에 선 옥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늙은 어미의 재산을 훔쳐서라도 가져가겠다는 도둑들의 작당 모의. 이것이 그녀가 평생을 바쳐 헌신한 가족의 민낯이었습니다. 옥수는 발소리를 죽여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명치 끝에서부터 시커먼 통증이 뱀처럼 기어 올라왔습니다. 가짜 완치 판정을 방패 삼았지만 옥순의 몸 안에서는 이미 시한부의 죽음이 매일매일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항암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병마가 그녀의 장기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황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병기를 붙잡았습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던 덩어리가 입 밖으로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얀 세면대 위로 검붉은 핏덩어리들이 흩뿌려졌습니다. 극심한 기침이 먹고 난 후 옥수는 피 묻은 하얀 수건으로 입가를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한 유령 같았습니다. 이대로 허망하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옥수는 수도꼭지를 틀어 피를 씻어내며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섬뜩한 맹세를 던졌습니다. 내 숨이 끊어지기 전에 저 짐승들의 숨통부터 완전히 끊어놓고 지옥으로 가마. 물소리에 묻힌 옥순의 차가운 다짐이 화장실 타일을 타고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옥순이 정기검진을 핑계로 아침 일찍 집을 비웠을 때였습니다. 지은과 민준에게는 이 짧은 부재가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옥순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두 사람은 좀비 떼처럼 옥순의 안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빨리 뒤져. 시간 없어. 도장이랑 집문서만 찾아서 담보서류 꾸미면 끝이야. 민주는 이성을 잃은 듯 옥순의 소중한 옷가지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장롱 서랍을 헤집었습니다. 지은 역시 화장대 서랍을 통째로 엎으며 엄마의 폐물과 통장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강도떼가 휩쓸고 간 듯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옥순이 병원에 가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앞 정자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다는 사실을요. 도어락 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옥수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안방 복도 쪽에 멈춰 섰습니다. 안방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두 짐승이 먹이를 찾는 듯한 끔찍한 소음이 적나라하게 들려왔습니다. 찾았어. 이지은 찾았다고. 민준의 환희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롱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옥순의 인감도장과 낡은 권리증을 손에 쥐고 흔드는 민준의 모습은 악귀 그 자체였습니다. 지은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아싸, 오빠 빨리 은행 가서 대출 실행해버려. 그 노인네 알기 전에 돈 빼돌리고 나중에 난리치면 치매 왔다고 싼 요양원에 던져버리면 그만이야.
그 악마 같은 대화를 들으며 옥수는 입술을 너무 꽉 깨문 나머지 비릿한 피 맛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눈이 멀어 당장 뛰쳐들어가 뺨을 후려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확실한 목줄을 쥐어야 할 때였습니다.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 앱을 켜고 녹화 버튼을 누른 뒤 벽 모퉁이에 카메라 렌즈만 살짝 빼꼼히 내밀었습니다. 화면 안에는 난장판이 된 방 안에서 인감도장을 들고 낄낄거리는 두 남녀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1분. 연것같이 길었던 1분간의 영상 촬영을 마친 옥수는 두 사람이 뒤돌아보기 직전 깃털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앙상한 겨울나무가 늘어선 거리에 선 옥수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휴대폰 다이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주치의 김태호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어르신. 김태호입니다. 옥수는 텅 빈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니, 죽기 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 집을 비밀리에 팔아치울 사람을 좀 구해주셔야겠습니다. 옥순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자의 도끼는 세상 그 어떤 칼날보다 예리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옥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노인처럼 느릿느릿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방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히 치워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평소보다 훨씬 과장된 콧소리를 내며 된장국을 차려냈습니다. 엄마, 병원 다녀오느라 힘들었지? 얼른 와서 밥 먹어. 식탁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인감도장을 훔치고 대출의 단꿈에 젖어 음흉한 미소를 짓는 독사들과 그 독사들의 모가지를 70퍼런 칼을 등 뒤에 숨긴 늙은 어머니. 식탁 위를 맴도는 공기는 숨이 막힐 듯 서늘하고 위태로웠습니다. 옥수는 국물을 한 모금 삼키며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지은을 향해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눈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진짜 피바람이 불어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은행 대출 심사가 옥순의 본인 확인 절차 때문에 자꾸 지연되자 벼랑 끝에 몰린 민중과 지은은 결국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기로 모의했습니다. 옥순이 잠자리에 든 깊은 새벽 주방에서 새어나오는 미세한 불빛과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옥순은 무거운 눈을 떴습니다. 방금 전 진통제를 삼켰음에도 뼛속을 갉아먹는 듯한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소리 없이 방문을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는 내일 아침 옥순이 먹을 소고기 미역국이 담긴 뚝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딸 지은의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정신 몽롱해지는 약 맞아? 많이 넣었다가 훅 가면 어떡해? 일단 치매 판정부터 받아야 대리인 자격으로 도장을 찍지. 지은이 속삭이자 민준이 지은의 손에서 봉지를 빼앗아 국에 가루를 탈탈 털어 넣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브로커한테 비싸게 구한 수면 유도제랑 신경안정제 섞은 거야. 노인네들 이거 며칠 연속으로 먹이면 낮에도 헛소리하고 벽에 똥칠해. 병원 데려가면 100% 치매 진단서 끊어준다고. 두 사람은 독국물이 녹아드는 국물을 국자로 휘저으며 숨죽여 낄낄거렸습니다. 방문 틈으로 그 악마의 의식을 지켜보던 옥수는 기어코 다리에서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어미를 버리는 것을 넘어 이제는 스스로 어미의 밥그릇에 독을 타는 딸. 옥수는 차라리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이 멎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끔찍한 세상을
저 괴물을 낳은 자신의 배를 원망하며 옥수는 밤새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촌부의 얼굴을 한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은은 유난히 상냥한 목소리로 미역국을 옥순의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엄마 몸 보신해야 하니까 국물까지 다 마셔. 내가 새벽부터 푹 끓인 거야. 옥수는 속으로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아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뜨는 척하던 옥수는 의도적으로 손을 떨어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지은아, 미안한데 행주 좀 가져다 줄래? 지은이 짜증을 억누르며 싱크대 쪽으로 뒤를 도는 찰나 옥수는 번개 같은 속도로 무릎 위에 숨겨두었던 투명한 지퍼백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국그릇에 내용물을 조심스럽지만 재빠르게 지퍼백 안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지은이 행주를 들고 돌아왔을 때 옥수는 빈 그릇을 앞에 두고 입가를 닫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끓여줘서 그런가 국물이 아주 달다. 다 마셨네. 지은과 민주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옥수는 철저하게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척 문 밖에서 서성이고 멀쩡한 텔레비전 리모컨을 냉장고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옥순의 가짜 치매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며칠 뒤 옥순은 치매 증상이 심해져 방에서 잠만 자는 척 연기를 하다 두 사람이 외출한 틈을 타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김태호의 진료실이었습니다. 야윈 얼굴에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옥수는 품속에서 검은색 소형 녹음기와 약물이 묻은 지퍼백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생님, 이 녹음기 안에는 제 딸년과 사위가 제 집문서를 훔쳐 대출을 작당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닐은 그놈들이 저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제 밥그릇에 탄 약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병마에 갉아먹혀 쇳소리가 났지만 그 안에 담긴 도끼는 짐승을 압도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김태호는 옥순이 내민 증거물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면 경찰에 당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존속살인 미수입니다. 김태호가 흥분하며 말했지만 옥수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법으로 벌 받는 건 너무 편합니다. 10년, 20년 살다 나오면 그만이지요. 저는 그놈들이 평생 쌓아온 허영심, 돈, 체면을 가장 높은 곳에서 산산조각 낼 겁니다. 선생님, 부탁드렸던 제 집 매각 대금, 당장 현금으로 다 뽑아주십시오. 복수를 향한 옥순의 시계는 이제 멈출 수 없는 폭주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호는 옥순의 절박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인인 부동산 업자를 통해 옥순의 아파트를 시장가보다 30%나 저렴한 가격으로 급매 처리했습니다. 단 한 달 뒤에 집을 비워주는 조건이었죠. 그렇게 만들어진 수십억 원의 돈은 흔적도 없이 옥순의 비밀 계좌로 세탁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김태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사위 민준의 뒤를 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민준의 스타트업은 이미 파산 직전의 깡통 회사였고 투자자들을 속여 끌어모은 투자금을 불법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한 명백한 횡령 잔거들이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적이 드문 외곽의 낡은 카페. 김태호는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를 옥순의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어주었습니다. 여기 어르신 아파트 매각 대금 통장과 도장입니다. 그리고 사위 박민준의 횡령 장부와 투자금 사기 증거 자료들입니다. 이 서류가 터지는 날 박민준은 수십억 대의 채무를 지고
곧바로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봉투를 받아드는 옥순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마침내 사냥감의 목줄을 쥐었다는 전율이었습니다. 옥순은 서류를 챙겨 들고 카페를 나서며 하늘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순은 다시 얼빠진 노인네의 얼굴을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은과 민준이 화려한 금박 초대장 샘플들을 늘어놓고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 초대장 어때? 장모님 암 완치 기념 및 VIP 투자자 초청 파티. 명분 좋잖아. 투자자들 앞에서 오빠가 장모님 병원비까지 다 된 효자인 척 감성팔이 좀 하면 지갑들 팍팍 열 거 아니야. 지은의 목소리는 허영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주는 초대장을 받아들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완벽해. 이 파티만 성공적으로 끝나서 투자금 한 번만 더 땡기면 그걸로 우리 해외로 뜨는 거 알지? 이 미친 노인네는 파티 끝나는 다음 날 바로 그 지방 산골에 있는 치매 요양원에 쳐넣어버리고 집은 이미 담보 서류 다 꾸며놨으니까 도장만 찍으면 돼. 소파 뒤에서 유령처럼 서서 그 모든 말을 듣고 있던 옥수는 소리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밟고 올라서 마지막 축제를 벌이려는 짐승들. 옥수는 그 축제의 단상을 그들의 목을 칠 완벽한 단두대로 만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파티 전날 밤, 집안이 고요해진 시각, 옥수는 어두운 방 안에서 남편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딸을 저런 괴물로 키웠어요. 내 죄가 큽니다. 하지만 이승에서의 벌은 내가 다 내리고 갈 테니 지옥불은 내가 다 안고 갈 테니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눈물을 닦아낸 옥수는 옷장에서 김태호에게 부탁해 미리 맞춰둔 평생 입어보지 못한 최고급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야위고 주름진 얼굴 위에 창백한 파우더를 바르고 입술에는 핏빛처럼 붉고 선명한 립스틱을 칠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시한부 환자의 얼굴이 아니라 피의 복수를 집행하러 가는 사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내일 밤 저 오만한 자식들의 화려한 파티장은 짐승들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 민준이 마지막으로 한탕을 치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만든 허세 가득한 파티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민준의 투자자들과 지은의 친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습니다. 단상 아래에 선 지은과 민준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저희 장모님이 기적처럼 암을 이겨내셨습니다. 이게 다 저희 부부의 지극한 기도 덕분이죠. 라며 역겨운 효녀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사회자의 안내 멘트와 함께 오늘의 주인공인 옥순이 무대 위로 올라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치매에 걸려 침 질질 흘리는 노인네가 부축을 받고 올라올 것이라 예상했던 지은과 민준의 얼굴이 순간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선 옥수는 너무나도 기품 있고 서늘하도록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옥순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연회장엔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늘 제 병이 완치되었다며 축하해주러 오신 귀빈 여러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옥순의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당황하여 무대 아래에서 옥순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옥순은 입꼬리를 차갑게 말아 올리며 지은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제 완치 축하 파티가 아닙니다. 제 사위 박민준과 딸 이지은이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을 등쳐먹기 위해 만든 거대한 사기극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장내가 일순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옥순이 단상 옆에 선 진행 요원에게 턱짓을 하자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번쩍하고 켜졌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 안방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인감도장을 찾고 환호하던 두 사람의 영상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습니다. 뒤이어 스피커를 통해 노인네 차라리 빨리 죽어야 사망보험금이나 타지, 미역국에 약 타서 치매 병동에 쳐넣고 집 담보로 돈 뽑자는 지은과 민준의 육성 녹음 파일이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투자자들과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미쳤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민준이 눈이 뒤집혀 단상 위로 뛰어 올라오려 했습니다. 지은 역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치매야.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엄마 미쳤어요. 발악하는 두 사람을 향해 옥수는 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허공에 흩뿌렸습니다. 수백 장의 종이들이 나비처럼 하객들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여기 있는 이 서류들이 내 사위 박민준이 여러분의 투자금을 빼돌려 도박장과 유흥업소에 탕진한 횡령 장부 원본입니다. 저 짐승들은 내 집을 빼앗기 위해 내 밥그릇에 독을 탔고 여러분들의 목숨 같은 돈을 훔쳤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 문이 거칠게 열리며 옥순과 김태호의 신고를 미리 받고 대기하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민준, 이지은, 사기, 업무상 횡령, 그리고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저항하는 두 사람의 팔을 꺾고 은색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 마찰음이 그들의 화려한 탐욕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질질 끌려가던 지은이 피눈물을 흘리며 옥순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당장 그 집 팔아서 우리 변호사부터 사. 나 감방 가면 엄마도 끝인 줄 알아. 그 지독한 발악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던 옥순이 마이크에 대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집. 한 달 전에 시세보다 싸게 넘기고 오늘 아침에 내 이름으로 고아원에 전부 기부했다. 너희에게 돌아갈 몫은 단 10원 한 장도 없어. 그 말이 지은의 심장을 꿰뚫는 마지막 사형 선고였습니다. 지은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연회장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 쳤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채 허영과 탐욕의 덩어리들이 바닥을 구르는 모습을 보며 옥수는 마침내 쥐고 있던 마이크를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복수를 끝마친 어머니의 눈에서 굵은 피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서울 장안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희대의 폐륜 부부 사건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민준과 지은은 수많은 투자자들의 고소와 살인 미수 혐의가 더해져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방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서로를 물어뜯으며 매일 밤 지옥 같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반면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미혼모 센터와 고아원에 기부한 옥수는 도심 외곽의 한적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복수의 불꽃을 하얗게 태워버린 옥순의 육체는 빠르게 무너져 내렸지만 그녀의 영혼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해 보였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병원 정원. 휠체어에 앉은 옥순의 무릎 위로 벚꽃잎이 하나둘 떨어져 내렸습니다. 김태호 의사가 그녀의 곁에 서서 말없이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어르신,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옥수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통함도 분노도 이제 다 내려놓았습니다. 남은 건 그저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새끼를 그리 독하게 버릴 수밖에 없었던 어미의 죄책감뿐이지요.
다음 생에는 부디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같은 시각 구치소의 차가운 독방 안. 면회를 다녀온 지은은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국선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은 소식은 어머니 옥순의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사망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날 안아줘. 지은은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찌우며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안아줄 따뜻한 어머니의 품은 이 세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핏줄을 내다버린 그녀에게 남은 것은 평생을 갉아먹을 처절한 후회와 차가운 감옥의 쇠창살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맑은 오후, 옥수는 호스피스 병동의 하얀 침대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거칠었던 손끝에는 미세한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평생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비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